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터페이스. 그 전에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어브스트랙트. 어브스트랙트, 어브스트랙트 붙은 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예요. 추상 메소드는 뭐냐면 구현부가 없어요. 보통 메소드에는 구현부가 있죠. 근데 얜 구현부가 없죠.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구현부가 없고 앞에 어브스트랙트를 붙여줘요. 이런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그래서 어브스트랙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어브스트랙트가 있으셔야 돼요. 어브스트랙트가 클래스 앞에 함수 안에 메소드 중에 하나라도 어브스트랙트가 있으면 어브스트랙트가 어브스트랙트가 클래스 앞에 붙어 주셔야 돼요. 추상 메소드. 이런 추상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구현부가 없는 애는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생성할 수 없어요. 뉴 스마트폰 이렇게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 구현부가 없으니까. 이거 어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생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얘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셔야 돼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죠. 그리고 이 새로운 클래스에서 정의되지 않은 부분을 정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정의해 주고 있죠. 스펙 이 메소드 없었는데 내용이 없었는데 상속받아서 재정의하죠. 오버라이딩 재정의해 주죠. 그러면은 스펙이라는 애가 생겼죠. 그럼 이 아이폰으로 생성해서 쓸 수 있어요. 뉴 아이폰. 추상 클래스 자체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많이 써요.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냐? 모든 필드가 추상 클래스인 애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전부 추상 클래스 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추상 클래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뭘 구현했어요. 이전 시간에 보면 어? 여기 보면은 셋 위에 보면은 get price 해가지고 처리를 했죠. 근데 부모의 get price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다양성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어차피 구현부가 없으니까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 놓고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성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상속받아서 요 get price를 재정해서 쓰는 거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 자체를 안 쓰고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들로만 이루어진 인터페이스들을 선정해 놓고 거기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특성 중 하나가 일반 클래스는 하나만 산속할 수 있어요. 익스텐즈 뭐 어떤 클래스 이렇게 하나만 상속할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익스텐즈 대신에 임플리먼트인가 인플리먼트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상속받을 수 있어요. 클래스는 하나만 상속돼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여기 추가된 인터페이스를 모두 재정의 하셔야 돼요. 대충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터페이스 중요한 것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잡다한 얘기 엄청 많아요. 추상 클래스 뭐냐?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 뭐냐? 자, 추상 메소드는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예요. 이걸 추상 메소드라 그러고 앞에 어브스트랙트를 붙여요. 구현부가 없으니까 이 클래스를 생성해서 쓸 수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뭘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런 추상 클래스를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를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다가 어브스트랙트라고 붙여 주셔야 되고요. 어브스트랙트 붙여 주셔야 되고요.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럼 이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얘처럼 이렇게 상속해가지고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해요. 왜? 부모에 전부 넣어서 스펙을 출력하려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전부 출력하려고요. 이게 추상 클래스 메소드 이야기예요. 이거 자체를 쓰지 않고 뭘 쓴다고요? 인터페이스를 써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추상 메소드로만 이루어진 클래스예요. 추상 메소드. 그래서 얘는 어브스트랙트를 쓰지 않아요. 어차피 전부 추상 메소드니까. 그래서 대충 클래스 모양을 만들어요. 기능, DB 기능이다. 뭐 게임 기능이다. 이렇게 내용만 기술해요. 내용만. 그럼 다양한 DB 얘를 상속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재구현해서 인터페이스를 재구현해서 구현부가 없으니까 상속받아서 DB 쓰려면 얘를 상속받아서 여기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DB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 마이DB 요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구현하고 얘를 상속받아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를 주죠. 짜려면 DB 이용하려면 요 메소드를 사용해라. 게임을 하려면 요 메소드를 사용해라. 뭐 이런 가이드를 줘요. 그래서 클래스 설계도라고도 이야기해요.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결국엔 다용성을 쓰려고 쓰는 거예요. DB를 쓴다고 예를 들면 모든 여러 DB가 다 같은 방식으로 동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DB를 쓸 수 있는 모든 방식을 구현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주면 회사별로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프로그램 구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구현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최종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페이스 추상 메소드라 그랬죠. 추상 클래스 뭐 용어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드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구현부가 없죠. 어브스트랙트를 붙이고 얘를 추상 메소드라고 한다고요. 추상 메소드.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 이런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를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앞에 어브스트랙트 붙여요. 추상 클래스.
아마 퍼블릭 어브스트랙트 클래스 그렇게 쓸 거예요. 이제 이런 추상 클래스는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뉴로 생성할 수 없어요. 사용하려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기 있죠? 상속받아서 스마트폰 이렇게 상속받아서 아이폰이라는 클래스를 재구현할 때 이 추상 메소드 이거 아니네. 이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아이폰은 뉴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용성을 지원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아이폰이라는 인스턴스를 넣을 수 있어요. 얘를 상속받은 안드로이드 폰, 무슨 폰 다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죠. 이게 추상 메소드 내용이고요. 결국에 얘를 개발에 쓰는 일 100% 없어요. 저 그때 쓴 사람도 만든 사람도 못 봤고 프레임워크에서조차 없어요. 본 적 없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자, DB라는 애가 있어요. 데이터 조작하는 애예요. 근데 조작하려면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만 있으면 DB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구현부는 어차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오라클이라는 DB 구현부 다를 테고 MySQL이라는 애 구현부 다를 거고 같은 DB지만 회사가 다르니까 구현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바에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요 네 개만 있으면은 DB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구현부는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이 DB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부를 구현해줘요. 그걸 JDBC라 그래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아닌데 그냥 커넥션으로 합시다.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그럼 지들이 알아서 JDBC 드라이브를 만들어줘요. 그럼 요 파일을 가져다가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짠 프로그램에 이 JDBC를 넣으면 오라클 JDBC를 넣으면 오라클에 연결될 거고요. MySQL JDBC를 넣으면 MySQL이 동작할 거고요. 이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몰라도 이쪽에선 프로그램 짤 수 있겠죠. 인터페이스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설계해놓고 구현부는 니들이 알아서 짜라. 그리고 나는 이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 인터페이스를 오라클로, MySQL로 어떤 걸로 생성하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부모니까 얘가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거니까 관계없이 똑같이 동작하겠죠. 세 개가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실제 나중에 JDBC 공부하는데 이거예요. 이 자바 데이터베이스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해요. 음, 인터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쓰고요. 상속할 때 익스텐즈 대신에 익스텐즈 클래스 상속은 익스텐즈죠. 임플리먼트 쓰고요. 익스텐즈는 한 개만 된다 그랬죠. 임플리먼트는 여러 개 된다고 그랬고요. 이게 거의 웬만한 책에 있는 내용 다요. 요까지가. 근데 구현해 보지 않았고 말로 들으니까 어려울 뿐이지 몇 개 구현해 보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몇 개 구현해 보면 끝이에요. 계속 들어야 왜냐면은 용어를 아셔야죠. implement, extend, interface. 자, 최종 정리.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를 뭐라고요?
추상 메소드. 그래서 이렇게 어브스트랙트 붙이고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 앞에 어브스트랙트 붙여주고요. 얘네는 생성할 수 없고요. 생성하려면 상속받아서 재정의해야죠. 추상 메소드를 전부 재정의해야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자체 쓸 일 없고요. 인터페이스 설명하려고 추상 메소드 대부분 설명해요. 기능을 뽑아놓는 거예요. 핸드폰에는 전원 키고 파워 온 오프 볼륨 업 다운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리모컨에는 볼륨 전원 온 오프 볼륨 업 다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정의한 거예요. 이 리모컨으로 쓰려면 이런 기능 필요해요. 정해놓고 실제 구현부를 리모컨 만드는 회사에서 알아서 만들겠죠. 그래? 그럼 알았어요. 요 인터페이스 보고 구현하겠죠. 회사들에서. 그럼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어차피 인터페이스 다양성으로 얘 생성해 놓고 얘 생성해 놓고 얘 생성해 놓고 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짤 때는 인터페이스 가지고 짜면 되죠. 그럼 동작하겠죠. 이거 어떤 회사의 제품을 넣든지 전부 동작하겠죠. 이런 용도로 클래스 설계 용도로 인터페이스 쓰고요. 또 하나 기능이 다중상속. 리모컨도 되고 모도 되고 이거 한 번에 다 상속받아야 돼. 그럴 때 익스텐즈는 다중상속이 안 돼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상속이 안 돼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한 번에 상속이 돼요. 자바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자, 인터페이스를 좀 더 전체적인 내용 설명해 드렸고요. 인터페이스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 뒤에 있나? 자, 이게 없네. 앞에 잘렸나? 자, 일단 봅시다. 인터페이스 설명해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써요.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쓰고요.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로만 이루어진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로만 이루어진 클래스 인터페이스 구현부가 없죠. 보시면 추상 메소드로 되어 있죠. 어브스트랙트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로 이루어진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인터페이스 얘 자체로 생성할 수 없고요.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다중 상속이 가능하고 익스텐즈라고 쓰지 않고 임플리먼트라고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익스텐즈는 하나만 해요. 클래스 여기다가 익스텐즈 상속하고 임플리먼트 나머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상속이 가능해서 여러 개 쓴 거고요. 클래스는 하나만 가능해요. 자, 얘가 실행이 되려면은 요 각각에 있는 인터페이스 메소드들이 전부
제정이 되어 있죠. 얘가 생성해서 실행이 가능해요. 자, 인터페이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 클래스예요. 근데 추상 메소드로만 이루어진 클래스예요. 최근에 인터페이스가 발전해서 이것저것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추상 메소드만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중 상속이 가능해요. 익스텐즈로 상속받고요. 반드시 요 메소드들을 재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요거 만들어 보세요. 쉬었다가 요거 똑같이 동작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인터페이스도 다중상속이 가능해요. 다중상속이 아니고 다형성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요 세 개 중에 하나에도 넣을 수 있어요. 요 만든 객체를 인터페이스 A 인스턴스에 넣을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B 인스턴스에도 넣을 수 있고요. C 인스턴스에도 넣을 수 있고요. 아무데나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얘는 어떻게 구현한 거냐면 토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거기 메소드가 워크, 런, 알람, 라이트가 있나봐요. 그 기능이 가능한 로봇이랑 에어플레인, 비행기 장난감을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다형성이 되니까 토이 인터페이스에다가 로봇과 비행기 장난감을 생성해서 넣어서 배열에 넣어 출력하고 있죠. 쉬었다가 구현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쉬세요. 자, 이거 보고 만들어 보세요. 이 메소드들이 인터페이스에 있어야 되겠죠. 봅시다. 이건 뭐 어려워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인터페이스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 각 인터페이스에 있잖아요. 얘네들 상속받으면 재구현해야 된다고요. 여기 다 일일이 다 해주고 있잖아요. 한 개만 있으면 하나만 다 해주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워크, 런, 알람, 라이트 이거 동작하려면 인터페이스에 요 4개 메소드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로보트인지 에이프럴인지 에어플레인인지 거기에 따라서 출력 결과가 다르죠. 다르게 출력되도록 토이가 인터페이스인 거고 토이 로봇이랑 토이 에어플레인이 얘를 받아서 임플리먼트 한 거죠. 메소드 내용이 재구현된 거죠. 워크, 런, 얼러, 라이트 요 내용들이 토이 따로 로봇 따로 에어플레인 따로 된 거죠. 그런데 다양성이니까 토이 인터페이스에다가 배열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다 동작하죠.
토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내용이 다 출력되고 있죠. 자, 이해되셨으면 요거 해보시고요. 자, 요거 만들어서 올리고 응용해서 한 개 더, 두 개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인터페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해봅시다.